안녕하세요. 모아TV 아나운서 오수진입니다. 최고의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길을 안내하는 영화로 배우는 소통의 기술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소통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서 재미는 물론 삶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저만큼이나 여러분도 기다리셨죠? 이번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영화는 러셀 크로우가 열연을 했던 2005년도 영화 신데렐라맨입니다. 영화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Seven, 8, 9. There you go. Oh, yeah. I got you a fight. You fight Corn Griffin, Jimmy. Number 2 heavyweight contender in the world. Prelim before the championship bout. You know, Joe, this ain't funny. No, it's not. And it ain't no favor, either. Jimmy's finally moving his head. Take it to it. Another big fight by Braddock. Ready to go. This fight is over. This is incredible. Corn Griffin, the number 2 contender in the world, has just been... 신데렐라맨. 그의 인생 역전기 속엔 어떤 소통의 기술이 숨어 있을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영화 속 소통 씬을 함께 보시죠. Now, what am I going to go and do that for? You sort of papers. News had to print extra copies the day after Braddock's fight. People are sentimental, you know. Some people are sentimental. Yeah, so tell me why I care. You're still sore over the way Braddock took down Griffin. Fine. I can understand that. It was a heartbreak. Ha. James. Either way, you're a richer man with Braddock back in the ring than if he's not. And come on. Don't be foolish. We both know the name of this game. 네, 오늘 영화 속 소통의 기술을 하나하나 알려주실 분이죠.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박상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앞서 보니까 어떻게든 브래독을 큰 경기에 올리려는 매니저 조 굴드와 이리저리 재보는 거물이죠. 흥행사 존 스톤이 초반에 팽팽하게 부딪히던데요. 네, 존 스톤이 지금 신기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브래독과 그리핀의 시합에서 자신이 키우던 그리핀에게 내기돈을 크게 걸었다가 예상을 뒤엎고 브래독이 KO승으로 그리핀을 이기는 바람에 큰 돈을 날렸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브래독의 매니저인 조 굴드를 마주 대하려니 몹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걸 냉랭한 말투와 무심한 표정으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또한 존 스톤의 의도적인 협상 전략입니다. 네, 냉랭한 말투와 무심한 표정이 소통의 기술이라고 하니까 정말 재미있는데요. 어떤 소통의 기술이죠? 끌리면 끌릴수록 겉으로는 무관심한 기술, the more attractive, the more reluctant 기술입니다. 전성기를 뛰어넘는 브래독의 뛰어난 기량을 자신 역시 권투 흥행사이자 도박가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브래독의 매니저인 조 굴드를 앞에 두고 이익을 어떻게 나눌까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괜히 맞장구로 쳐봤자 이익이 될 게 없으니 오히려 무관심한 척, 관심 없는 척하는 그런 전술을 택한 것입니다. 이 무관심 기술, 실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연애 기술에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 때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말고도 이거 살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가격 못 맞출 거면 그냥 가시죠. 또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뭐 재고도 충분히 남아있고 기존 거래선도 있으니 저희는 급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정 팔고 싶다면 조건이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러는 게 다 무관심 전술입니다. 연애할 때도 많이 씁니다. 저도 써봤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놓고서는 한동안 아무 관심이 없는 척 무덤덤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을 준다, 어떻게 또 데이트를 한다면은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무관심 기술 저도 연애에 한번 써봐야겠는데요. 이 무관심 기술이 효과를 보려면 선행 전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상대방의 발을 빠뜨린다는 후킹 전술이 있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당신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우수한 고객이거나 거래선 또는 남편감이다, 신부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서 강한 인상을 심어놓는 전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매력, 자금력, 기술력, 판매망, 매출 규모, 브랜드 파워, 외모, 경제적 능력 등 상대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를 충분히 인지시킨 후에야 무관심 전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무관심 후킹 기술을 잘 활용하는 세계적인 유명인을 한 명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한 명이 떠오릅니다. 뉴욕의 부동산 황제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신 협상의 천재라고도 불리는 트럼프 역시 이 무관심 연출이라는 협상 전략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1991년 세계 경제 침체와 함께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거품이 확 빠져버리자 트럼프는 이익은커녕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몇 년 전에 사놨던 뉴욕 중심가의 생 모리츠 호텔을 팔아서 어떻게든 현금 확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호주의 졸부인 앨런 본드가 찾아옵니다. 그때 트럼프는 앨런, 다른 물건은 얼마든지 팔겠지만 생 모리츠 호텔만은 팔 수 없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호텔인데 생 모리츠 호텔만은 아들놈한테 물려줄 생각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생 모리츠 호텔을 판다고 해서 왔는데 안 팔겠다니 앨런은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생 모리츠가 얼마나 좋은 호텔인지 뉴욕 중심가에 이런 호텔을 뚝하니 하나 갖고 있으면 미국 최상류층에 곧바로 진입한다는 것이란 등 호주 사람 앨런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군침이 흐를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바로 이 단계가 무관심 연출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후킹 기술입니다. 여러분, 앨런이 얼마에 샀을까요? 3년 전 부동산의 명가 햄슬리 가문으로부터 7,900만 달러에 샀던 생 모리츠 호텔을 지금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속에서 무려 1억 6천만 달러에 앨런에게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네, 이 세계적인 유명인의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이해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무관심 기술 또 후킹 전술을 잘 활용한 예가 들어있는 또 다른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1,000만 관객을 몰았던 영화 관상입니다. 기생집에서 관상을 봐주던 관상쟁이 내경이 어느 날 한 명에게 납치되어 죽을 뻔합니다. 살해 위협을 받자 탈출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그를 한 관료가 누굴 같이 만나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내경은 난 일 없어 가시오 하며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는 관료가 허허 김종수 대감을 안 본다는 사람도 있군 하자 눈이 번쩍 트이더니 신발을 꿰신고 따라 났습니다. 그렇소만. 어디 있어 김종사 대감? 여기서 바로 김종서 대감, 이 말이 바로 후킹입니다. 후킹 기술은 상황으로 펼쳐지기도 하지만 이처럼 한마디의 말로 집약돼서 상대방을 낚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도망갈 생각이었던 내경을 붙잡은 건 돈도 아닌 김종서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같은 후킹 기술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연애든 직장 생활이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을 때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옷을 맵시 있게 잘 입어서 첫인상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건 역시 후킹입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나를 위해 신경을 써서 옷을 더 멋지게 입고 왔다는 건 호감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동까지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건 역시 후킹이 될 수 있는데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영화를 보면 그를 몰라 까막눈이 이쁜이 할머니에게 김만석 할아버지 역의 이순재 씨가 그림 편지를 보냅니다. 그림을 보면 언덕의 전봇대 밑에서 6시에 만나자고 6시를 나타내는 시계, 전봇대 밑에선 두 사람을 그려서 편지를 보내죠. 그 그림 편지를 보면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그러다가 가슴에 꼭 끌어안는데 이렇게 나를 세심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줘도 되겠다 하는 진한 감동을 받죠. 이런 세심한 배려 역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후킹 기술입니다.
네, 그 영화 앞서 말씀해주신 이 영화를 저는 아직 보질 못했는데 집에 당장 가서 봐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이 소통의 기술이 직장뿐만 아니라 연애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살펴본 소통의 기술들은 원하는 것을 세련되게 스무스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지혜이자 특별한 스킬들입니다. 때문에 이 소통의 기술들을 우리 메리츠 가족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생활하실 때 자연스럽게 펼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쉽고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성공의 비결로 소통을 꼽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려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은 물론 행복도 얻을 수 있겠죠. 아무쪼록 우리 메리츠 가족분들은 원활한 소통으로 성공과 행복 모두 얻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